혼자인 삶도 나쁘지 않았다. 사람과 얽히고 설키며 귀찮은 일들을 애써 마주할 필요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귀찮은 일에 놓이게 되더라도 나만 잘 추스르면 되어서, 나만 잘 지키면 되어서 잔잔한 어둠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 애써 둘이 될 필요 있을까?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같을 수 없다던데. 자주 싸우겠지. 안 그래도 피곤한 세상인데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혼자 여유롭게 살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나에겐 누굴 지킬 여력 따윈 없다. 어쩌면 그것은 여유로운 사람들이나 부리는 사치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던 와중에 너를 만났다. 찰나의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동안 나에게 시간이 간다는 건 블랙홀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일이었다. 마침내 그 무엇도 보이지 않게 되는 어둠 속으로 어떠한 감정도 느껴지지 않고 어떠한 생각도 할 필요 없는 검은색의 평온함. 그것이 내가 이 지겨운 시간을 걷는 목적이라 여겼다. 우리는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의 눈 그 자체는 볼 수 없다. 하나 나는 네가 준 빛 때문에 느낄 수 있었던 게 있다. 그건 내가 어둠을 좋아하는 줄 알았다는 착각이었다. 내 두 눈은 빛을 원하고 있었다. 그렇게 난 너를 만나고 어둠이 아닌 빛을 향하게 되었다. 꽤 자주 너의 눈에 비친 웃고 있는 나를 보았다. 어둠이 아닌 한 줌의 빛을 선물 받으니 기쁜가 보다. 하여 감히 찰나의 순간이란 말에 영원이란 단어를 붙이고 싶어지나 보다. 나 혼자서는 내 눈을 볼 수 없었지만 너로 인하여 볼 수 있었다. 나 혼자선 사랑을 느낄 수 없었지만 너로 인해 느낄 수 있었다. 그런 너에게 고맙다. 볼 수 없던 것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느낄 수 없던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올해는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기분 좋은 일이 산더미처럼 쏟아질 거예요. 연휴에 한파가 온다던데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래요. 감기 걸리시지 않게요. 저도 따뜻하게 입고 다닐게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땐, 사랑에 관한 글을 쓸 땐 정말 초저녁부터 쓰기 시작했는데도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면 새벽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만큼 글에 진심이 담긴다는 뜻이겠죠? 누구나 그럴 겁니다. 학창시절에 쓰는 연애 편지가 그렇겠고 성인이 되어 누군가에게 전하는 진심의 편지가 그렇겠죠. 그래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좋아했으면 이란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아주 예전에 한번 읽어드렸었는데 지금은 그 영상이 없어져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좋아했으면. 이 책은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제목만 보고 바로 산 책이에요.
사지 않을 수 없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쉽게 책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구체적인 이야기에서 작가의 애틋한 마음이 보이는 듯해서요. 사랑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내 얘기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참 슬프다, 아이고 안타깝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토닥여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닐까요? 우리 얘기 같아서요. 그래요. 소개해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좋아했으면. 하기 힘든 너를 좋아한다는 말. 그녀는 눈이 동그랗고 커다란 귀여운 스타일이었다. 애교가 많다기보단 발랄한 느낌이 강해서 동작 하나, 표현 하나가 크고 뚜렷하게 보였다. 그런 모습이 마치 강아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낯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녀는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인기가 많았다. 술을 마시면 그런 그녀의 모습은 더 격양되었다. 스스로 오버해서 마냥 귀엽지 않은 모습까지도 보이곤 했다.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 나름의 매력이라고 받아들였는지 나는 계속 그녀를 응시했다. 그렇다. 나는 그녀에게 관심이 있었다. 콩깍지가 씌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눈에는 그녀만큼 귀엽고 예쁜 사람은 없었다. 더 웃긴 건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그녀를 뺏겼다는 마음을 앞세운 건 아니었고 그녀에 대해 어정쩡한 호감을 계속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가진 고유의 애교는 남자친구나 다른 여성이고 할 것 없이 남발되는 편이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야, 그런 가시적인 애교는 네 오빠한테나 가서 해 라고 말하는 편이었다. 그럼 그녀는 칵, 퇴 하면서 침을 뱉는 흉내를 내곤 했다. 그렇게 내 마음은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그런 내 모습에 큰 미련이 있지도 않았다. 그저 귀여운 동생에게 살짝 호감을 느꼈었구나 하고 정리해갔다. 여느 때와 또 다름없이 그녀는 퇴근 후에 술을 마시러 가자는 제안을 했다. 그저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면 될 일이었다. 애초에 우리는 별다른 관계도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 바뀔 것도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누구에게나 애교를 남발했고 나 역시 여느 때처럼 야, 네 오빠한테나 가서 애교 부려 라고 했더니 응? 그럴 오빠가 이젠 없는데? 라고 했다. 그녀는 전날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순간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고 얼마나 사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헤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이별에 상처 준 건 아닌 건지 미안한 마음에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 그러냐? 아, 미안. 진짜 몰랐어. 사실 그녀의 상황을 세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미안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싫어서 헤어지자고 한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며 내게 쿨하게 이야기했다. 그 이유였다. 이런 게 기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그런 마음이 가속화된 건 의도치 않은 일로 인해서였다.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다른 직원과 함께 마트에 갔는데 우연히 티코라는 아이스크림을 구매하게 되었다.
상자에 낱개로 포장된 아이스크림이 하나씩 집어먹을 수 있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포장 비닐에는 각각 다른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녀에게 아이스크림 하나를 건네주었다. 수많은 아이스크림들 중에 하필이면 네가 너무 좋아 라는 문구가 적힌 그 아이스크림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웃으면서 내게 말했다. 뭐예요? 나 솔로 됐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녀는 놀리듯 내게 말했다. 하지만 정작 나는 그런 문구가 있는 줄도 몰랐기에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리둥절했다. 응? 뭐가? 여기 네가 너무 좋아라고 쓰여 있는데 나 좋아서 이거 주는 거 아니에요? 순간 내 마음을 들킨 줄만 알았다. 이미 그녀에 대한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짝사랑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들킨 기분이었다. 완전히 전국을 찔린 기분이었다. 난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하면서 허둥지둥 말했다. 그냥 장난친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녀의 장난에 허둥지둥 변명할 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장난에 그냥 장난스럽게 맞장구 치면 될 일이었는데 말이다. 그날 밤 혼자 이불킥을 날리면서 자연스럽게 넘기지 못했던 내 행동이 바보 같아서 미칠 것 같았다. 그날 이후부터는 그녀가 더 신경 쓰였다. 단둘이 있으면 뭔가 부자연스럽기도 했고 괜히 어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녀와 밤늦게까지 술이나 식사를 하곤 했는데 예상대로 어색함이 맴돌았다. 분명 나는 그녀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날 우리는 초밥집에 들렀고 맥주를 한 병 주문해서 나누어 마셨다. 야, 너 술 먹으면 이상해지니까 이거만 마셔? 아니, 이상해지는 건 또 뭐예요? 그날은 또 초밥이 나오는데 왜 이리 오래 걸리는지 나중에는 서비스까지 받았다. 덕분에 생각보다 어색한 공기는 더 짙어졌다. 괜히 벽에 붙어있는 메뉴판을 훑어보기도 하고 평소 먹지도 않던 락교나 초절임 생강을 집어먹기도 했다. 그것도 모자라면 일부러 물을 다 마시고 또다시 따르기도 했다. 초밥이 나오자 바로 먹기 시작하는 그녀를 보고 말했다. 응? 사진은 안 찍어?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응? 보통 음식 나오면 사진 찍는 사람들 많던데. 특히 여자애들이. 나는 그런 거 별로 하면서 손짓으로 선을 그었다. 그것을 시작으로 사적인 이야기를 시도해 보았다. 얼마 전에 자신의 언니와 싸운 거, 억지로 좋아하지도 않는 해외여행을 가게 됐다는 거, 그날 오전에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거, 그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분명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저 그녀에 대해 조금 더 알았다는 것에 만족스러운 기분이었다. 초밥집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다음에는 심야 영화를 같이 볼까? 라고 권유할까 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다. 고민스러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냥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지 뭐 라고 생각했던 주제에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마음이 바뀌다니 말이다. 스스로 뭔가 너무 치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별이 괜찮다고 했지만 좋아했던 사람과 헤어졌는데 결코 아무렇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생각보다 깊은 상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빈자리에 냉큼 들어가려고 한다는 게 스스로도 얍삽해 보였다. 그래도 나는 결국 내 마음을 중시했다. 한번 보게 된 빈자리에선 욕심이 나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시간을 함께 보낼 방법을 만들지 상상했다. 내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기에 꽤나 치사한 방법을 쓰기로 했다. 그렇게 그녀를 위하는 척하면서 말이다. 이번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아이스크림을 건네줄 생각이다. 네가 너무 좋아 라는 문구가 적힌 아이스크림을. 그녀 또한 그게 우연이든 장난이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조금씩 표현해 보려고 한다. 가만히 있기에도 그렇다고 마냥 다가가기에도 확실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나는 그렇게 치사해졌다. 그럼에도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길 바라면서. 한눈에 반한 인연이란 TV나 드라마, 소설을 보면 급작스럽게 한 사람에게 반하는 경우가 있다. 그 계기가 외모 때문일 수도 있고 사소한 행동 때문일 수도 있다.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한눈에 반했다. 라고. 그런 경우가 그다지 흔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의외로 흔하게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했다. 20대 남녀를 주 대상으로 운영하는 술집에만 가봐도 이성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요. 한눈에 반했어요. 라는 말을 쉽게 하곤 하니까. 그런 경우를 가엾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면 인연을 쉽게 이어나갈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성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사랑에 빠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 말이다.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그런 상태에 더 익숙해져서 어떤 것이 타인에게 반하는 건지, 반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수능 시험을 2번 더 치르면서 2년 늦게 대학에 입학했다. 군대도 다녀와야 하고 졸업하면 27이라서 휴학도 못해. 바로 취직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여유 없는 학교 생활을 보냈다. 다행히도 졸업하기 전에 취직은 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원하던 공기업에 취직하지는 못해 아쉬움은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렸다. 평일에는 회사 일을 하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공기업으로의 이직을 준비해야겠다는 계획. 하지만 끝내 이직에 성공하진 못했고 2년이 더 지나 29이 되었을 때 회의감마저 느끼기 시작했다. 야, 나 대학 다닐 때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여행을 가볼까 생각했었거든? 우리는 술집에서 생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너 어디로 갔는데? 못 갔지. 그 돈을 다 등록금으로 썼으니까. 뭐야, 다른데 여행은? 한 번도 못 가봤지. 야, 생각해봐. 중고등 시절부터 학교나 학원에서 새벽까지 공부하고 뭐 원하는 대학 못 가서 2년 더 공부했는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뭐 여유라는 건 더 없었고 뭐 나이가 들기 전에 취직은 해야겠고 정말이지 로망이란 걸 느껴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 뭐 그러네. 난 네가 여자친구가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게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게이였어도 너무 바빠서 게이랑 만나지도 못했을걸? 그는 흔히 말하는 모태솔로였고 그 상태로 거의 30년을 채워가고 있었다. 원했던 대학 캠퍼스의 로맨스는 이뤄본 적도 없고 소개팅이나 꽈팅조차도 해보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를 위해 소개팅을 주선해 보려고 했다. 하지만 상대편 이성을 보여주면 자기 스타일이 아니니 어쩌니 하면서 거절했고 누군가와 만나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다. 소개팅을 하는 것도 낯설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거부감마저 드는 것 같았다. 사실은 나 누군가한테 한눈에 반하는 그런 감정을 느껴보고 싶었어. 경험이 없었기 때문인 걸까? 오랫동안 그런 감정을 느껴보지 못하다 보니 그저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마음뿐이었다. 사실 그건 말이 안 됐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인연은 포기했으면서 운명처럼 사랑하는 상대가 나타나길 바라는 모순된 마음이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안 보던 드라마를 챙겨보고 로맨스 소설을 찾아 읽었다. 자신이 실제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그렇게 해서라도 대리 체험을 해보고 싶은 것 같았다. 진짜 남들 다 하는 연애를 못하고 있다는 게 내가 정말 어디 이상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어쩌면 꼴에 맞지도 않게 드라마 같은 만남을 꿈꾸고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계속해서 비운의 주인공 마냥 그런 말을 늘어놓는 그가 짜증이 났다. 야, 네 꼴을 좀 봐. 네가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데 운명적인 인연이 생기길 바라면 최소한 평소에 관리라도 좀 하든가. 그의 얼굴에는 여기저기 빨간 여드름이 올라오고 있었고 정리되지 못해 덥수룩한 머리카락에 언제 산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칙칙한 옷까지. 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깔끔하지도 않은 사람을 먼저 좋아해 줄 수 있겠냐고 친구에게 돌직구를 날렸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이랬다. 야, 보여줄 사람이든 우연히 마주칠 사람이든 아무도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관리를 해?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아니, 진짜로. 내가 이러는 것만 해도 다 남자들 뿐이고 여자 자체를 마주칠 곳이 없는데 그런 곳에서 내가 뭐하러 관리를 하겠어. 그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연애를 못하거나 못 만날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누군가와 인연을 맺지 못하는 데는 분명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녀석의 생각은 운명의 상대가 호박이 넝굴채로 굴러오길 바라는 것과 다름없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는 어느 날 피자를 사준다며 만나자고 하더니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야야, 어떻게 하면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갑작스럽게 말이다. 뭐? 그는 자주 가는 카페에서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한 번에 마음이 끌렸다고 했다. 그저 외모가 이상형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어느 날 찾은 단골 카페에서 그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반겨주는 모습에 자신의 몸이 녹아버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야, 너 사춘기는커녕 갱년기도 아닐 텐데 유난히 감성적이네. 야, 진짜 그러기야? 그녀의 이야기를 하는 그의 입가에는 행복한 웃음기가 잔뜩 묻어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환한 얼굴을 하는지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 사람을 좋게 그리는 모양이었다.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이렇게 녹일 정도로 첫인상을 강하게 남겼다는 건 최소한 그 친구의 입장에서
그게 감명받을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좋아할 리는 없을 테니까. 이제는 서로를 확실히 인식할 정도로 다가갔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빼빼로데이라도 와서 그 기념일을 핑계 삼아서라도 고백해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무척 조급해하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그녀의 마음을 얻고 싶은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사랑에 빠져보는 게 그게 뭔지 궁금해하던 녀석이 말이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았는데? 별거 없어. 뭐 그냥 보자마자 와 하는 뭐 이런 느낌? 아니 그 사람이 멀뚱멀뚱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테고 뭔가 포인트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야. 웃는 게 진짜 이뻐. 그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행복해 보였다. 완전히 빠졌다는 말밖에는 따로 설명할 수가 없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회사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고 7시에 밥을 먹고 오후 9시 반까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10시까지 씻고 침대에 누워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그러고 잠이 든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에 기상하고 회사 갈 준비. 매일매일이 똑같은 그의 일상이었다. 그런 그의 일상에 그녀가 나타났다. 그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야야, 보여줄 사람이든 뭐 우연히 마주칠 사람이든 아무도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관리를 해? 그 말은 결국 스스로에게 후회로 돌아왔다. 자신이 그녀를 보고 받았던 첫인상과는 달리 자신의 모습은 최소한의 깔끔함도 없었기 때문에 좋지 못한 첫인상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로 말이다. 이제야 평소 관리의 필요성을 느낀 모양이었다. 야, 나 그래서 어제 파마도 했잖아. 그러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집어들었다. 처음 보는 그의 볼륨감 있는 머리 스타일이었다. 항상 정수리 부분이 착 가라앉아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해 보였는데 색다른 느낌이었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일도 없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일도 없다. 라는 생각으로 굳어져 있던 그는 한순간에 반한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루아침에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다.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관리도 좀 하고 그럴걸. 이제 와서 어떻게 해. 지금이라도 잘해봐. 그 사람이 네 첫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그건 아직 모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지. 야, 근데 이 머리 나한테 어울려? 처음이라 너무 어색하다. 하면서 틈만 나면 거울을 봤다. 그 친구는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다. 애초부터 그런 모습이 필요했다. 괜찮은데? 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지 않는 이상 타인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을까? 그가 반한 그녀는 원래 안내 서비스직을 하던 여성이었다. 이미 누군가에게 상냥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렇기에 그 녀석의 모습이 깔끔하지 못했다고 한들 그걸 신경 쓰며 보인 미소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손님 접대용 미소라는 걸 발산했을진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그 미소가 거짓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연애 감정이 굳어갈 정도로 심장이 딱딱하던 친구를 바꾸었을 정도니까. 아마 평소에도 그런 미소를 잘 짓는 웃는 얼굴이 익숙한 사람이었으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마음을 주는 것도 빼앗기는 것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한순간에 반하거나 그런 감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소하더라도 평소에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준비 자체가 운명적인 만남을 만들고 이어나가게 만든다. 그게 인위적인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게 필요하다. 사랑이 노력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열 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면 결국 마음이 변하게 된다는 뜻이다. 분명 노력하면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는 같다. 하지만 100번 치고도 안 넘어가는 단단한 나무도 있다. 애초에 사랑이라는 게 내가 그 사람에게 빠진 만큼 그 사람도 나에게 빠지게 만든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사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 편히 좋아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녀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렸지만 그녀는 이미 애인이 있었기에 나는 표현을 할 수도 없었고 그저 멀찍이서 바라보기만 했다. 그렇기에 마음을 빨리 정리하는 게 일반적이고 굉장히 편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나로선 그저 그녀에게 마음을 뺏긴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받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땐 단순한 질투로만 끝나지 않았고 마치 저런 모습이 내 모습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투영시키곤 했다. 그래도 정리해야 했다. 어떻게 해서든 억지로든. 하지만 그런 노력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나의 여러 감정들이 유동치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녀가 그와 이별을 했다. 고민스러웠다. 이별 소식에 기뻐해도 괜찮은 건지, 그런 고민을 뒤로 하고 그녀를 다시 좋아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 애초에 진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인지, 하루하루 그녀에 대한 호감을 합리화시킬 이유를 찾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다. 복잡했던 나와는 달리 그녀는 우울해하기는커녕 속 편하게 전 애인의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말하곤 했다. 9개월 정도 사귀었지, 아마? 그래도 그동안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좋아했었는데. 그녀는 술을 찾는 날이 많아졌다. 원래 술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분명 이별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왜 자꾸 전남친 얘기를 해? 나는 그렇게 물었다. 응? 이제 미련이 없다 보니까 편하게 말하는 거지. 자신이 괜찮다는 걸 어필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로선 그녀의 전남친에 대해 자꾸 알게 되는 게 조금은 불편했다. 깐깐하기는 우리 회사 안에서 잘 마주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보는 것도 반갑고. 그녀는 말이 끝날 때마다 술잔을 채웠다. 분명 이 속도는 내 주량을 넘어설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그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다. 나중에 술 마시고 싶은데, 정말 마시고 싶은데 같이 마셔줄 사람이 없으면 불러. 어울려줄게. 뭐냐? 술도 잘 못 마시면서 뭘 그렇게 신경 써주냐? 역시 잘 마시는 사람은 못 마시는 사람을 알아보는 모양이었다. 신경 쓰이니까 그렇지. 그러냐? 그래. 순간 괜히 의욕이 생기기도 했다. 앞으로 술을 많이 마셔서 주량을 늘려야겠다는 의욕. 나는 가만히 있는 술잔을 계속 내려다보았다.
12시가 되어갈 때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집에 가야지. 졸려. 그녀는 술값을 계산하고 건물 밖으로 걷기 시작했다. 얼마나 마신 건지 이미 주량을 뛰어넘은 듯 앞으로 똑바로 걷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걷도록 잡아주었고 택시에 태우며 말했다. 다음에 또 보자. 그리고 털썩 택시 뒷자리에 쓰러지듯 앉은 그녀 또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또 봐. 그 모습을 끝으로 몇 주가 지났다. 그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약 한 달간이 정말로 지루했다. 톡 한 번 없을 때나 답장 한 번 받지 못했을 때는 섭섭하기도 했고 괜히 귀찮게 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계속 그녀에게 다가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어차피 먼저 좋아하고 더 좋아하는 사람이 지는 거니까. 그녀를 좋아하고 정식으로 사귀고 싶은 마음에 자존심 따위는 방해물에 불과했다. 분명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와의 만남은 계속 술 약속으로 이루어졌다. 한 달 동안 보지 못한 만큼 그녀는 지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아우, 진짜 인간들 진짜 대체 언제까지 터세를 부리는 건지. 이쪽으로 온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래? 완전히 밟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녀의 지워지지 않는 스트레스였다. 그것 때문에 술도 못 끊는 거라고 하지만 그렇게 신빙성 있는 얘기는 아니었다. 만나면 늘 그녀는 자신의 그런 얘기를 했고 나는 다 받아주며 같이 웃고 떠들어주는 편이었다. 나도 내 이야기를 가끔 했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게 그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같아서 더 좋았다. 그녀는 역시 12시 무렵이 되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쉬워. 벌써 12시네. 그녀는 유행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희죽 웃어댔다. 그러면서 흥이 생긴 건지 다음에는 노래방도 가자고 말했다. 진짜 통금만 없으면 또 노는 건데 우리 엄마는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도 그래도 안 놔주네. 그래 알았어. 그녀를 부축해서 택시에 태웠다. 어째 같이 마시는데 늘 더 취하는 건 그녀였다. 그녀를 보내면서 다시 이렇게 말했다. 다음에 또 보자. 그녀는 손을 흔들었고 나는 그녀가 탄 택시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톡이 하나 돌아왔다. 그래, 다음에 또 봐. 그게 계기였는지 모르겠다. 그녀와의 연락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만나면 만날수록 더 반가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술이 마시고 싶을 땐 언제나 나를 찾는 것도 그렇고 결국 그녀 또한 나를 친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내 주량이 늘어가는 것도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한 결실로 느껴져서 뭔가 안도감이 들기 시작했다. 언젠가 출근길에 액세서리 용품점과 꽃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걔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 그녀에게 선물이하고 싶어졌다. 반지는 호수도 모르겠고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았다. 먹거리 또한 마찬가지였다. 평범하게 꽃을 사볼까 했지만 그것도 별로였다. 나는 한동안 그런 가게들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 그건 나대로 설렘이 묻은 행복한 고민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내 마음을 확신한 그녀는 먼저 나에게 다가왔다. 내가 좋아했던 사람은 너랑 직업도 같고 목소리도 비슷했어. 그게 전부는 아니야. 이기적이었던 그 사람에게 바랬던 이타심이 너에게 있는 걸 보고 그 사람을 떠올리곤 했어. 미안해.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나에게 잠시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다. 그 사람을 잊기로 했던 만큼 너를 보면 또 그 사람이 떠올라. 그래서 남자로서 널 좋아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녀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었다. 직장 동료들을 핑계 삼아 지점을 옮기고 적응 문제를 핑계 삼아 이리저리 화를 내며 그토록 취하도록 마셨던 게 사실은 그 사람을 잊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미안해. 나 아직도 많이 힘든가 봐. 슬픈 예감은 빗나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나는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이전에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그 남자가 부러워서, 그 남자처럼 되고 싶어서 그 사람을 따라한 적이 있었다. 질투심도 있었고 저 남자보다 내가 더 나은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있었다. 그녀가 말했던 것처럼 나 또한 그 사람과 닮은 모습이 있다는 생각에 그 사람을 흉내낸 건 아니었는지, 그러면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모양이었다. 그 이후로도 출근길에 꽃집과 액세서리 용품점 진열대를 보았다. 하지만 더 이상 이전처럼 설레지 않았다. 나는 대체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던 걸까? 나는 이제 그녀에게 톡 하나 보낼 수 없었다. 노력하면서 많이 좋아하고 그녀를 배려한다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짝사랑에서 사랑으로 바뀐다는 건 이어지는 것이 아닌 변하는 것이기에 나 혼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그녀까지 바뀌는 건 아니었다. 애초에 사랑이란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